안녕하세요. AACR에서 임윤옥이 발표한 논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Purchase Access가 있죠. 35달러니까 하나로 약 4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결제해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앱스트랙 부분을 이제 같이 이제 보는 건데, 저는 세부적인 데이터를 이제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게 유료라서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같이 살펴보는 게 안 될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만약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은 같이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 목차는 이제 DOI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앱스트랙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OI 보면은 여기 숫자가 적혀 있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이제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OI를 이제 부여받으려면은 이게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디지털화된 지적 재산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걸 지적 자산을 제가 볼 수 있는 것을 돈을 내고서 보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무료로 다 같이 이제 공개를 해버리면은 지적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디지털화된 지적 재산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게 바로 여기 있는 DOI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OI는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영구식별자라고 적혀 있죠. 영구식별자 persistent identifier라는 무슨 말이냐? long lasting reference라는 거예요. to 뭐 다큐멘트도 되고 파일도 되고 웹페이지 or other object에 대한 lasting reference. 그래서 저게 뭐 파일도 되고 웹페이지도 되고 뭐 다큐멘트 뭐 여러 가지가 되죠. 그래서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에 이제 약자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identifier of digital object가 아니라 digital identifier of an object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오브젝트에 대한 identifier만이 아니라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디지털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겁니다. 이제 미세하지만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DOI라는 이름은 디지털 네트워크 상의 어떤 문서에도 할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가 아이덴티파이어죠. 이제 콘텐츠 객체를 식별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영구 식별자라고 말했죠. 영구적으로 부여된 식별자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인터넷 주소가 바뀌어도 사용자가 그 문서의 새 주소로 찾아갈 수 있게 부여가 된 겁니다. 예시를 들면 이해가 쉬운데,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기업 합병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판물의 DOI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바뀔 수 있지만 DOI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소유자가 콘텐츠를 다른 호스팅 서버나 뭐 추가적인 복제로 위치를 옮기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DOI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 내가 그때 봤던 그 출판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이 DOI를 사용하면은 소유자가 바뀌어서 누구든 위치가 어디로 바뀌든 그 출판물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구적인 식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바뀌어도 위치가 바뀌어도 DOI는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구 불변의 주소를 부여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영구 불변하는 속성을 인해서 뭐 다른 것들이 다 바뀌어도 찾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OI로 검색하는 것들을 보면요, 여기 크로스 레프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치 사이트가 있고 서치 메타데이터가 있죠. 여기 보면은 서치 사이트에는 How can we help you 이렇게 적혀 있고, 서치 메타데이터는 타이틀, 그 다음에 여기 DOI가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DOI를 입력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OI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은 이제 접속이 되는데, 이렇게 one, twice, three times 해서 우리가 봤던 이거를 이제 찾아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가 봤던 이거 똑같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DOI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제 차근차근 보면은 여기 이제 차근차근 볼게요. 글리오블라스토마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봤던 이거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면은 G, 요거 B, 근데 이거 해서 M, GBM이라고 또 부르고요. 그래서 이민홈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덴드리틱 셀 백신 되어 있고 여기에 GBM이라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는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트랙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spite standard of care for GBM, 이런 스탠다드 케어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우 이제 챌린징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most aggressive 하고 챌린징 하다. 그래서 이제 we sequentially 이제 세 가지의 separate clinical trials를 이제 conducted 했다라는 건데, 그리고 each follow-up study는 nearly doubled in sample size. 샘플 사이즈가 이제 더블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 이제 시퀀셜하게 했다고 하니까 이제 once, twice, three times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세컨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의 리설트가
36% survival rate at 5 years from diagnosis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7배죠. 그래서 historical rate은 이제 5%였는데 요거 이제 백신으로 하면은 25에서 35% OS, 그래서 5 years.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생존율을 이제 많이 보죠. 그래서 이게 35%였다. 그래서 7배다. 기존 히스토리컬 레이트의 7배. 그럼 기존의 스탠다드 케어는 도대체 뭐 어떤 것들이 있었길래 저게 5%밖에 안 되냐? 그 보면요. including 뭐 gross total resection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radiation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케모세라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이게 뭔지 보겠습니다. GTR. 그래서 resection이라는 것은 removing any part of the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medical operation. 그러니까 수술해가지고 조직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떼어내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방법이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gross total이 있고 sub total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체를 떼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이제 국소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등장하는 게 글리오마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봤던 여기 글리오블라스토마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뭐 그냥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건데 starts in the glial cell이라고 되는데 글리아 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글리아 그리고 글리아 셀 같은 건 이제 영어로 글루거든요. 그래서 교모 이게 그 붙여주는 악교 역할을 하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이렇게 지탱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글루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글리아 셀. 그래서 non neuronal 셀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뉴런 있고 그 다음에 교모 이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두 개. 얘는 뉴런, 얘는 이제 정보 그거 역할을 하지 않고. 사실 글리오마 같은 경우에는 most common 이제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스 토탈이냐 서브 토탈이냐 VS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가 더 나을까라는 건데 옵티멀 스트레이티지 그 다음에 60세 이상 엘더리 이제 에게 하는 것들은 이제 컨트롤버설한 상태다라는 건데 이제 컨트롤버설한 게 이제 백그라운드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컨클루션을 보면요 여기 밑에 GTR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로스 토탈 리섹션입니다. 그 다음에 STR은 이제 서브 토탈이죠. 그래서 이제 GTR이 seems to be more effective 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elderly patients에게 이제 더 longer surviv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를 보면은 아 이게 조금 더 낫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돌아오면은 여기 그로스 토탈 리섹션 같은 것들을 한다. 여기 이제 이게 더 낫다고 GTR이 더 낫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서브가 더 나았다면은 서브가 붙어 있었겠죠. 스탠다드 케어에. 근데 이제 GTR이 더 좋으니까 GTR이 이제 스탠다드 케어로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는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여기 클리니컬 트라이얼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클릭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접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TTAC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2008년에 first posted 됐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오래됐다. 한 10년 이상이 됐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42 파티시펀트를 랜더마이즈 싱글 그룹 어사이먼트 해가지고 2006년에 이제 스타트를 했고, 2006년에 제뉴얼에 스타트를 했는데 포스트는 2008년에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뒤에 포스트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컴플리션 데이트 이제 도달했죠. 2017년으로 이제 요거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도 1, 2, 3 그 시퀀셜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정보가 모아지면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DOI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앱스트랙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